하겠습니다. 원고와 대동소이한데 PPT 화면을 넘겨가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탈북 청소년 통일세대로 키우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이름 바꾸기, 두 번째 탈북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 세 번째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자주 가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갔더니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있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권택성이라는 탈북민 자녀가 원고지에 쓰다만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쓰기 대회도 하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하는 과정에서 쓰는 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잘 보도록 제가 타이핑을 다시 했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봐. 이걸 뭘 올려야 돼? 되죠? 네. 이게 줄이 달렸나요? 예. 권택성 지금 이제 20살입니다. 2004년 5월 26일생인데요. 제가 물어보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자, 시작. 나는 중국이 성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에 아버지는 매우 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도 잘 챙겨줘요. 엄마의 인상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1살 때 엄마가 경찰에 잡아갔어요. 한국어를 우리가 열심히 서강 한국어 또 연세 한국어 교재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이 정도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주쳐서 틀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갔어요.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북한으로. 북한 엄마인데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2살 때 잡혀가 버렸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쌍둥이 아들 이 권택성이와 권태구를 데리고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를 또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의 농촌에서 그래가지고 북한 여자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북한 여자 엄마가 새엄마가 15년 동안을 길렀습니다. 15년 동안을 길러서 이 권택성, 권태구 쌍둥이 형제에게는 길러준 엄마가 새엄마예요. 왜냐하면 옛날 친모는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엄마가 이 쌍둥이 형제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용산에 주소만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준 목사님이라고 여자 탈북민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탈북 국군 포로와 그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이 후원해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주소만 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이 쌍둥이 형제를 또 다니게 교회에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남북사랑학교 대안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기숙사에 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해줬는데 이 새엄마가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새로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 자녀들에게는 이런 이제 가족의 해체에 따른 아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택성, 권태구 쌍둥이 형제는 한국 국적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탈북민 자녀들은 받았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조선족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문제인데 어머니가 누가 생모가 어떻게 됐죠? 생모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생모가 한국에 왔으면 100%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북한 엄마라도 안 돼요. 생모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모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못 받았고 다행히 이제 이 조선족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비자가
이제 C3 그 다음에 H2 이러다가 이제 F4까지 제외 동포 비자, 미국 동포들이 받는 비자, 미국 동포, 일본 동포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와서 한국에 몇 년 동안 살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되는 F4 아주 좋은 비자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통과하고요. 네, 다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름 바꾸기.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름 바꾸기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북한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의 이름에서 이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아버지의 성을 가졌던 아이들이 탈북민 어머니의 성으로 바뀌는 세 가지의 이름 바꾸기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봄향이 김가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항란이 이유비로 바꿨습니다. 둘 다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이고 졸업생입니다. 자, 김봄향, 이향란. 뭔가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전통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법원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세련된 이름으로. 남한식의 세련된 이름으로. 그래서 유비한테 너 왜 이름을 바꿨니? 향란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정겹고 도속적이고, 그랬더니 신분의 위협 때문에, 신분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신분을 걱정하는 걸까요? 이유비 자신, 이향란 자신의 신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의 신분? 예? 자녀는 중국에 결혼해서 살면서 낳은 딸이 있기는 합니다.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누구를 걱정해서? 가족,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이항란이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에 알려졌을 때 북한에 두고 온 남은 가족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이제 뭐 3만 5천 명의 가족들을 다 북한 당국이 괴롭히고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혹시 이제 피해가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 탈북민들의 마음 속에는 늘 빚진 마음,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이빌리 목사님이 열방샘교회라는 탈북민 교회도 대한민국 최초로 총신대 학부생 시절에 담임 전도사로서 이제 개척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통일소망선교회라고 하는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구축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석 달간 신앙 양육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을 했고 1,500명을 데리고 왔고 그 중에 1,000명이 신앙 양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해외에서 양육하는 그 양육센터, 미션센터 이름이 예재원이에요. 예재원은 뭐였어요? 약자일까요? 예수제자훈련원. 예수제자훈련원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어줬겠죠. 자신들이 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 자, 김수련이 김은진으로 바뀌었고, 김향옥이 김주은으로 바뀌었고, 이권이가 이하연으로 바꿨습니다. 자, 수련이, 향옥이, 권위는 뭐 조금 그렇지만 수련이, 향옥이는 또 굉장히 토속적이고 정겨운 그런 이름인데 은진으로, 주은으로, 하연으로 바꿨습니다. 자, 은진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진리, 딩동댕. 자, 주은은 무슨 뜻일까요? 네, 딩동댕. 하연은 조금 어려워요. 하는 쉽죠? 하는 뭡니까? 하나님? 딩동댕. 자, 유는 뭘까요? 유는 엄마의 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통일소망선교회와 같은 선교단체, 그리고 또 미션홈, 예재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바꾸는 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왕명이 김명으로, 장교가 최시호로, 이준남이 김준남, 장동설이 최지은, 호신년이 배아. 왕명과 이준남은 성만 바뀌었어요. 성만. 자, 누구의 성에서 누구의 성으로?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 아버지는 어디 사람? 중국 사람. 어머니는 어디 사람? 북한 사람. 네.
그런데 장교는 완전히 이름까지 확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예재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딸 이름을 자기 이름이 최송림인데 자기도 최향은으로 바꿔버리고, 딸 이름도 자기 성인 최씨를 갖다가 성을 주고, 이름은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 시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금설이 꼭 무슨 뭐 금병매 이런 데 나오는 이름 같아요. 그런 이름인데, 최지은이라는 또 세련된 이름이 있고, 호신년이는 이제 우리 중국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 투옥됐던 온성도 한성민 목사님에게 양육을 중국에서 모녀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으로 바뀌었어요. 하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세 가지 유형을 봤죠. 그죠? 북한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서 중국에 장가 못 가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낳은 아이들이 아버지 해성에서 어머니 해성으로 바뀐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교와 이준남이, 최시원이와 김준남이는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남편은 안 데리고 오고 애들만 데리고 오는데, 최시원이와 김준남이는 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있고 또 교회에 출석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왜 중요한가? 자, 다음 페이지. 조금 전에 이빌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버렸어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는 가족이 같이 온 경우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요, 세 번째는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교육을 잘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사랑학교와 같은 탈북 청소년 기독 대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 다음에 탈북민 자녀들에게,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무용고 학생들이 많았어요. 혈혈단신,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의 아이인데 남한의 가족이 전혀 없이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자녀들은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죠? 아주 드물게는 친아버지도 있는데, 그런데 이 탈북민 어머니들이 생계가 바빠요. 생계에 급급해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막 토요일 날도 밤 10시까지 막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 건설 현장을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막 타일 리뷰 같은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그냥 대안학교 기숙사에 그냥 맡겨버리고 이제 못 돌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무용고 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에게 이 대안학교가 가정이 되어줍니다. 가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신앙을 또 책임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대부분 기초학력이 없잖아요. 아까 이민희 목사님 말했지만, 북한에서 고졸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와서 국정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졸학력을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 못 다녔을까요? 가난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대량 아사 사태, 식량난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농촌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의 교사들이, 내가 학교의 교사로 있다가는 집안 식구들 다 굶어 죽이겠다 싶어서 교사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이 가정 형편 때문에 또 학교를 못 가고,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 오늘은 폐지를 가지고 와라, 내일은 고철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 날은 토끼 가죽을 가져와라, 그 다음 날은 또 뭘 가져와라 하는데 이거 못 가져가요. 이거 돈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살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학생들에게,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에게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또 신앙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고,
또 기초학력을 형성해주는 그런 3중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 교육은 중요하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 비중으로 볼 때 탈북 청소년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넘겨보세요.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10대와 20대는 10명 중에 2명이 조금 넘는 데 비해서 탈북민들은 전반적으로 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중에서 10대와 20대 학업 공백이 크고 기초학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10대와 20대는 10명 중에 4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 교육은 중요하다. 우리가 35,000명의 탈북민들을 다 잘 섬겨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 탈북 청소년 사역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10대가 12%, 20대가 28%, 30대가 제일 많네요. 33%지만 공부가 필요한 10대와 20대 합쳤더니 4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장마당 세대. 아까 이블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또 부각됩니다.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 뭡니까? 이념에 무관심하다. 부에 대한 욕구가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북한은 완전히 집단주의 사회인데 이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못 이룬 꿈을 한국에 가서 이뤄보고 싶다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이민을 갔듯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온다. 탈북 동기가 기성세대 탈북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들은 자유를 찾아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류 문화를 동경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변화의 저변에는 핵심에는 시장이 깔려 있죠. 북한에는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그 식량난과 대량 아사 사태 와중에 농민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당이 이제 형성이 됐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합법화해가지고 종합시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약 450개 내지 500개의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의 대형 운동장에 그런 크기의 이제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이제 40cm 매대를 임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주로 여성들, 남성들은 이제 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여성들이 이제 주로 장사를 하게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대를 4개, 5개 해서 막 2m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물건들 이렇게 펼쳐놓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대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종합시장 주변에서 이제 불법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길목, 노루목에 이제 노점을 펼쳤다가 단속받을 빈다 치면은 즉석에 싸가지고 도망가는 이제 메뚜기 시장, 메뚜기 시장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 박영미라고 하는 27살의 탈북 청년이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이라고 하는 In Order to Liv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자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박영미의 이제 27년간의 삶을 먼저 미국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 역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약 4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3가지 관점, 또 3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서의 삶, 하나는 중국에서의 삶, 하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의 삶입니다. 이 책에서 박영미가 내가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배급하던 시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세대들과 달리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 경제와 해외 미디어의 영향으로 북한 정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199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는 상대적으로 복음에 더 열려있다.
그 태백에 있는 벤토레이 대천덕 그 선교사님의 아들인 벤토레이 선교사님이 지금 태백에서 삼수령에서 소를 키우면서 북한으로 들어갈 그 외국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이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걸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덤비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타가송 시절부터 지독한 반기독교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그 우상에게 속았는데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또 속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그게 있고 일단 그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선교사님 앞에서는 성경도 뭐 10독, 20독도 하고 막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다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벗어 던지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이게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대체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생존과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들어왔던 것이지 진짜 인격적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북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은 체제전환 국가 동독이라든지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 선교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복음화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쪽은 기독교 문화가 깔려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정교 문화가 깔려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탈북 청소년 교육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아까 뭐 우리 이면수 목사님은 이제 1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방과후 기숙학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풀타임 스쿨, 전일제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르치는 학교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안성 하나원 앞에 있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제일 큰 거죠. 교육부에서 500억을 들여가지고 2007년에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일반 학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4개가 학력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하나재단이 아니고 통일부로부터 5억 내지 10억 1년에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고등학교는 거의 뭐 4, 50억을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명학교, 지금 인가받은 학교가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그 다음에 천안의 주림학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장대현학교, 인가받은 학교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사랑학교를 비롯해서 학력을 인가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이제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인가 대안학교가 오히려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가형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중국에서 가던 애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인가받은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규 시간표에서 하루 종일 한국어를 가르치면 안 되죠. 그 교육 과정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는 남북사랑학교에서는 중국에서 오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준비 혹은 뭐 이탈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사랑학교를 비롯해서 6개, 7개 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있습니다. 이게 넘겨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12개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북한 출신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당연하죠, 그죠? 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탈북 청소년 학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3국 출신 학생들이 밀물같이 일닥칩니다. 이 공개를 보니까 이건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 자, 맨 밑에 몇 년도예요? 맨 밑에. 2015년이죠. 자, 2015년에 노란 색깔은 어디 출신이고 빨간 색깔은 어디 출신일까요? 북한 출신과 제3국 출신으로 나눈다면 2015년에 자, 노란 색깔이 북한 출신이에요. 자,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아이들 중에서 제3국 출신 중에서 중국이 98%죠. 드물게 뭐 러시아에서 태어난 분이지만 2015년부터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탈북 청소년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탈북한 적이 없고 엄마만 탈북한 적이 있는 제3국 출신 중도인권 탈북 민자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0% 가까이 되죠. 지금 일반 학교에 탈북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 탈북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제3국 출신이다. 즉 중국 출신이다. 드물게 이제 러시아 출신이 있어요. 러시아 출신은 어떤 경우냐면 벌목공이 탈출했습니다. 벌목공이 탈출해가지고 백러시아계 여성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완전히 생김새가 유로피안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지 드미트리 강원도에 살다가 우리 기숙사에 잠깐 있다가 지금 일반 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3국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98%를 중국 출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넘겨요. 여기 밑에 보면 작년 4월 현재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이라고 다니는 2061명 중에 1426명이 제3국 출신. 98%가 중국인이네요. 엄마는 북한이고 아빠, 친아빠는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는 심지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제3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 청소년 대학교들이 북한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었고 이렇게 중국 출신 아이들이 몰려들이라고 예상도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리 대응을 잘해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검정고시를 잘 합격을 시키고 또 대학에 입학시키고 취업시키고 우리 남북산학교가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생긴 학교인데 지금 규모면에서 거의 한 3, 4위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이 새로운 도전에 응전을 잘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자, 중국 안에 이 탈북민 자녀들,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중국에 장가 못 가는 남자들한테 팔려가서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중국이 통계를 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미국 의회 자료를 봤더니 약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최소한의 숫자로 보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북한 출신들도 여기 와서 정착하기가 어려웠지만 제3국 출신들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엄마는 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머릿속도 마음도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엄마가 전화가 와서 한국으로 오네. 한국에 오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밉지만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으로 왔는데 아빠는 안 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아빠 혹은 엄마의 남자친구 이렇게 이제 가족 매체에 따라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다 받습니다. 물론 탈북민 자녀들만 따돌림을 받는 게 아니고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 하여튼 이주민 아이들은 전부 일반 학교에서 다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초등학교 때 한국에 온 아이들은 한국어를 빨리 배우겠지만 우리 남북산학교 같은 대안학교에서는 대체로 15살부터 한 22~23살까지의 제3국 출신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살이 넘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언어 습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중고, 4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북한 문화, 태어나고 자란 중국의 문화, 그 다음에 또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 세계의 문화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본 아이들.
세 개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그 다음에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두 개의 체제를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는 모국어니까 능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도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세 개의 문화를 경험하고 두 개의 체제를 또 살아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가 잘 키우면 통일 세대가 될 수 있고,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력을 담당할 수 있는, 또 한국과 중국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또 북한에서 온 아이들도 보배다, 그리고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족의 해체가 얼마나 심각하냐. 윤현승이라는 남부사관학교 학생이 2019년 12월 4일 미국의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연애하지 않는다. 나는 여자친구로 사귀지 않는다. 왜 안 사귀느냐? 어머니와 아버지같이 함께 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고통을 주는 부부가 되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이제 김천에서 엄마는 있고 중국에, 아빠는 중국에 있고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안 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자마자 나는 현역 군인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출신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중국 출신들은 군대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군대 가기 싫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의 해체가, 가족의 해체에 따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분들은 대단히 생길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북한 출신들은 혜택이 많죠. 북한 출신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무용고 탈북 청소년 20대 초중반 후반에 아이들이 하나원을 나오면 바로 400만 원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2달 지나면 100만 원, 2달 지나면 100만 원, 2달 지나면 100만 원, 초기 정착금 700만 원.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지은 영구 임대주택, 요즘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하면 1,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그리고 35살 이하는 대학교에 갈 때 정원의 특례 입학. 그래서 내 실력보다 좋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등록금 안 내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면 군대 갈 수 있지만 나는 군대 가기 싫다 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그런 각종 혜택.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서 4대 공업이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까지 이렇게 저축을 쭉 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모으면 정부가 그만큼을 얹어줘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모았으면 정부가 2천만 원을 얹어줘요.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큰 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창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있는데, 대상을 주시는 혜택이 없어요. 법 혜택 보겠습니다. 법적 혜택의 사각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김준남이 또 장교, 최시용 이런 애들은 아빠가 한국에 왔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북한 사람으로 한국 국적을 받았고 아버지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가 친아빠가 없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적용을 받는, 혜택을 받는 아이도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 들어갈 때 남한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수능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서울 4년제는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수도권에 이름난 전문대학도 가기가 어렵다. 검정고시 평균 점수가 95점인데 명지 전문대 중모 중문학과에 넣었다가 떨어졌다가 대기 번호에 있다가 올라갔어요. 명지대 4년제는 결국 못 갔고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18살까지 이제 국적을 선택을 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도 서툴고 정체성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확신이 안 드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면 북한 출신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남자애들은 범죄로 빠지고 여자애들은 유흥업소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아르바이트 어플에 들어가면은 맨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어떤 물건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야 이거 뭐 금방 10만 원 벌겠다고 가서 이제 딱 해주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플에 들어갔더니 또 같은 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갔죠. 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원에 가서 6개월에서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범이라고 해서 사회봉사 몇십 시간 받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 학교 여학생이 이렇게 한 번 10만 원 받았고 한 번 두 번째도 받으려고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채팅 중국어로 된 채팅 앱에 여학생들이 들어가면은 막 남자들이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남자들이 너 착하게 생겼다, 뭐 공부도 잘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칭찬을 베풀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집에까지 찾아와서 막 5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목적은 얘네들이 성매매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범죄로 흘러가거나 성매매 유흥업소로 흘러갑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유럽으로 간 이슬람 그 중도 인구 청소년 청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IS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슬람 폭동에 가담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이슬람 폭동,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슬람 폭동,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이슬람 폭동이 일어났는데 IS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주도하는 폭동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중도에 입국한 그런 아이들을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벨기에에서 통합을 못하니까 그런 테러 단체에 쉽게 포섭이 돼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 무겁다. 그래서 우리 탈북 청소년 교육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사랑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국어인 중국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얘네들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 중퇴하고를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중학교 중퇴한 아이들의 중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은 잘하지만 고급 중국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고급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한다든지 하는 중국어는 안 되기 때문에 모국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국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가르쳐서 두 개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중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성경 한중 대조판으로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3국 출신들을 다 보여주십시오. 울산대학교 중국어 중국과 대기하는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피부관리 미용사, 정민관대 문화정보학과, 다큐멘터리 사회복지학과, 도시주민학과, 도시주민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에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검정고시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 6급까지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능력시험 이것도 이제 최고 300점 만점에 293점까지 물론 모국어니까 그래도 293점까지 나오는 애는 고급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북한 애들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중국 애들이 제3국 출신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3국 출신 애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다음 3번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 아까 이빌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와서 낳은 탈북민 2세, 3세 이 아이들. 그래서 1, 2, 3번의 아이들을 북한 배경 청소년이다. 왜냐하면 2번, 3번은 탈북을 안 했거든요. 부모가 탈북을 했지 이 아이들은 탈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 배경 청소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종동포 자녀라든지 남한 출신 학생들까지 같이 섞어서 통합교육을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탈북 청소년들, 탈북민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 탈북민들을 이 정착시키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자, 한국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 핵심이 뭘까요?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우습게 볼까요? 아니면 우러러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러러 보고 못 사는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깔봐요.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인지상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자,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의 정책도 이제는 정착을 넘어서 통합으로 이제는 통합이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가면 남북한 통합문화센터라고 한 1,500억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짓고 계속 남북한 사람들 같이 묶어서 합창단을 만들어도 같이 합창단을 하고 계속 같이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도 일어나고 자살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이제 통일 세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탈북 청소년들, 탈북민 자녀들, 또 남한 청소년, 남한 청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이제 통일 선교, 북한 선교 교육을 해서 통일 세대를 이제 육성을 해야죠.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남북한의 기독 청년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 세대는 정부가 육성할 수도 있고 기업이 육성할 수도 있고 대학이 육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회의 통일에 대한 정서는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해 타산이 빨라가지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손해다.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내 주머니에서 뭔가 더 나갈 것이다. 통일을 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죠.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이 5만 명 이상의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서 노예 신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커 호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 이번에 600명이 구성됐고 남은 2,000명도 지금 언제 구성될지 모르잖아요. 붙들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 세대는 교회가 육성을 해야 된다. 한국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걸 봐야 되고 특별히 복음에 더 열려있는 이 장마당 세대를 복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빌리 목사님도 작은 통일 얘기했는데 통일은 이미 35,000명의 통일이 와 있어요, 여기. 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탈북자 교회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사랑의 교회, 남서울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이런, 탈북민 예배 공동체가 있는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탈북민 교회가 50개 이상 있고, 우리 열방생교회, 이빌리 목사님의 열방생교회는 이미 150명이 넘는 성도, 그 중에서 이제 50%는 남한, 40%는 북한, 10%는 이제 제주도고 아니면 한족 이렇게 있는데 여튼 만나야 돼요. 네. 만나게 이제 소망교회 청년부가 한동안 열방생교회 청년부와 주일에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남북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 이념의 통일, 이 거창한 통일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통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통일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남북사랑학교 소개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